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긴 장마가 끝나고 나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볕더위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네. 특히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우리가 가져야겠죠. 그렇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면서 차량 내부의 온도는 한증막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네. 60, 7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들이우는 이 대시보드는 90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차량 화재나 또 폭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차량 안에는 절대로 인화성 물질이나 휴대전화 배터리, 노트북 등을 둬서는 안 되고요. 네. 먹다 남은 캔 음료나 생수병도 다 가지고 내려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외 주차를 4시간 이상 하셨을 때는요. 조수석 창을 살짝 열어서 운전석 차문을 서너 번 여닫아 주시면은 온도가 빨리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건강 관리, 차량 관리까지 꼼꼼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네. 자, 오늘은 또 얼마나 더 더워질지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폭염 때문에 시원한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폭염 경보는 낮 동안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뜨거운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겠고 습도가 높아 무덥겠습니다. 한낮에 대전과 세종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한낮 시간에 바깥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금산과 청양 등 충남 내륙과 세종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고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4도, 세종과 대전 35도, 금산 34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해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뜨거운 날씨가 예상돼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열대야 때문에 밤새 뒤척이다 잠을 설쳤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낮에는 폭염에 밤에는 열대야에 지치고 네. 예전에 우리가 그 다리 아래 같은 데 가서 네. 돗자리 펴놓고 어우, 네. 335 모여서 더위를 피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풍경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참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실 텐데요. 잠들기 전에는 커피나 술은 삼가해 주시고 또 너무 덥다고 찬물로 샤워하시기보다는 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게 또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네. 흔한 말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아, 네. 예. 자, 가족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폭염과 열대야를 이기는 노하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폭염과 열대야 이기는 노하우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있으면 네. 절기상 처서예요. 처서가 지나면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같아서는 목입이 삐뚤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절기는 희한하게 들어맞더라고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조금 더 버텨봐야겠죠. 네. 아,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수만 떠올려도 또 얼음 가득 들어있는 그 미숫가루 휘젓는 그 소리만 들어도 잠깐은 이 더위를 잊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여름을 시원하게 조각하는 분들 만나고 왔거든요.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름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조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껍질 하나까지 버릴 게 없다고 외치는 카빙의 달인부터 네모 반듯한 얼음을 순식간에 작품으로 완성하는 얼음의 신까지 깎을수록 빛이 난다.
조각하는 재미가 있어야 진정한 여름이라고 외치는 조각의 신을 만나러 똑주부 큐. 무겁기도 무겁고. 이거요, 이거. 잠깐만 좀 내려놓자. 아이고. 이게 뭐냐고요? 날도 흩어지근하고 뭐니 해도 아이고 수박을 그냥 쩍하고 쪼개면 얼마나 시원해. 일단 가서 누나 먹으면서. 네네, 이 여름과 딱 어울리는 수박 한 덕이 공세했지요. 이 첫 번째 조각의 신이에요. 자유자재로 수박을 칼질하는 최강희 씨입니다. 날 더운데 이거만한 거 있어요? 일단 먹고 하자고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우, 소리부터 잘 익은 게 느껴지죠? 누가 골랐는지 또 부러지게도 잘도 골랐네요. 이 여름은 빨간맛 아니겠어요? 조각 전문가라 써는 것도 남다르네요. 야, 전문가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써는 것도 뭐 예사롭지가 않은데? 잡고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거나 먹기 편한 방식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껍질 들고 불던 수박 하모니카는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이렇게 모양별로 잘라서 예쁜 컵에 담아주니까 보기 좋은 수박이 먹기도 좋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한 입에 쏙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수박물 흘릴 일은 없는데 어머, 이 남은 요건 어떻게 해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냉동실에 얼렸다가 먹기 전날에 냉장실로 옮겨 놓으면 슬러시처럼 아주 맛있어서 아이들 간식으로 안성맞춤. 그렇다면 요 껍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꽃이랑 꽃잎을 만들어서 수박꽃 바구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드디어 카빙의 달인 한 수 보여줍니다. 밑동을 먼저 잘라주세요. 수박이 흔들거리면 위험하니까 과도나 식칼 이용해서 이 밑동만 살짝 한번 자를게요. 그런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V자 홈을 내줍니다. 이 테두리 모양만 냈을 뿐인데 벌써 꽃이 폈죠. 동그란 스푼, 이 스쿱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부터 동그랗게 파주는데요. 바깥부터 파주는 이유가 있다네요. 끝에부터 하면은 버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모양도 살리고 수박도 많이 쓰이고. 네네네. 과육을 모양별로 잘라서 준비하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수박 바구니는요.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상에 내면 이 고급스러움까지 연출할 수 있는 카빙입니다. 몇 번의 칼질에 수박 그릇이 탄생했습니다. 수박에도 품격이 있어요. 같은 수박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원형으로 껍질만 쏙 잘라내는데요. 이렇게 살짝 옆에만 끼워주면 수박 바구니 손잡이가 됩니다. 어때요? 아이디어가 돋보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요 남아있는 이 수박 껍질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카빙 기술로 꽃과 꽃잎을 수박 껍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껍질 부분을 2등분해 주는데요. 최대한 포 뜨듯 얇게 잘라냅니다. 그럼 여기는 꽃잎, 꽃이 되고 네. 꽃잎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예요. 껍질 부분을 살려서. 최근 과일 카빙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소문이 나서 초등학생 사이에서 붐이라고 하네요. 칼질 몇 번 만에 뚝딱 꽃잎 모양 완성.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야, 꽃잎 하나를 똑 하고 떼내는데 저 지금 막 그 생각 들었어요. 달고나 그 모양 찍고 나서 그 침 발라가면서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는데 오늘 수박 껍질로 성공을 하네. 그게 바로 카빙의 매력이에요. 집중력 있게 하다 보면 희열을 어느 순간 느낄 수 있다니까요. 탄력받아서 이파리에도 도전. 수박 껍질 이 초록 부분을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내고요. 잎사귀 디자인을 넣어주면 진짜 나뭇잎 같은 느낌이 들어요. 꽃잎이 어려우면 이렇게 싱그럽게 이파리만 꽂아줘도 분위기 변신 성공. 손님들 깜짝 놀라시겠죠? 이렇게 상차림에서 내가면요. 아, 내가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저절로 들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게요. 시원한 수박을 예쁘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세요. 근데 저 이거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손을 대? 자자, 이번에도 뭔가를 들고 나타난 똑주부. 지금 내려다 보니까 벌써부터 더우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두툼한 겉옷이 필요한 이유. 오늘 시원해지는 그 얼음 조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반의 채비를 하고 왔잖아. 똑주부 아니냐고요. 들어가 보죠. 찾아야 되는데. 최고의 얼음 조각가를 만나러 가는데 겨울옷은 기본이죠. 이 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얼음 조각가 최민병 씨입니다. 와우, 야 만져보나마나 얼음이지 뭐. 이렇게 차가운 거. 이 얼음 만나자고 제가 이렇게 두툼한 옷까지 차려입고 왔잖아요. 안 더우세요? 야 앞으로 저 냉동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입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얼어 죽죠. 지금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할 겁니다. 아니 지금 바깥 온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다 진줄 누가 내릴 텐데. 보시면은 알 겁니다. 그냥 얼마큼 빠른지 그냥 빨리 해가지고 집어넣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슬근슬근 톱질하던 흥부가 환생을 한 것도 아니고 한 채 망설임 없이 정부톱으로 톱질을 해나갑니다. 얼음의 스케치도 없이 아주 정확한데요. 그저 감각으로, 경험으로 쓱쓱 톱질하는 얼음의 달인 최민병 조각가. 이제 겨우 몇 분 지났을까요? 벌써 얼음 조각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드득 하늘로 날아오르겠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 하셨는데 9분 20초? 부리가 살아있는 독수리가 반짝반짝 얼음 여신으로 환생을 했습니다. 선배님 예사롭지가 않아요. 너무 쉽게 하시니까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와이프가 깍두기 썰듯이 제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오래됐다 하셨는데요. 네. 이 얼음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올해가 딱 30년째예요. 전국 얼음 축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최민병 씨가 있습니다. 청양 얼음 분수도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조각도 모두 최민병 씨 손에서 탄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미술을 좋아했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상도 많이 받아봤고 또 손재주도 좋고 또 이제 행동이 빨라요. 뭘 하면은 빨리빨리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더운 이 여름 달인이 독주부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준다는데요. 역시나 거침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몇 번의 면치기로 완성된 얼음컵. 엘사 부럽지가 않아요? 어저 이거를 장갑을 끼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야야 손이 쫙쫙 달라붙는다. 야, 이 얼음컵에 커피 드셔보셨어요? 아이고야,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차가워. 와, 이 목구멍 대고 오장 육부까지 차가워서 저거 꽁꽁 얼어붙겠는 게 입이 제대로 안 돌아가네. 와, 시원하네요. 우! 지난 겨울부터 여름의 한복판인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행사의 꽃 얼음 조각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모두들 힘내시라고 또 뭔가를 만드시는데요. 요즘 굉장히 코로나니 뭐 수해니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이 얼음 조각을 보시고 전 국민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얼음과 함께하는 차가운 사나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 마음만큼은 뜨거운 용광로네요. 그러면 그 비상하는 독수리 마냥 큰 소리를 좀 외쳐볼게요. 예. 힘내라! 대한민국! 생각이 곧 작품이 됩니다. 뛰어난 집중력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여름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사람들. 2020 여름을 조각하라. 손끝에서 마법을 부리는 당신이 있어서 이 여름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겨울철에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가게 되면 이런 얼음 조각 장식을 꼭 보게 되잖아요. 정말 축제의 꽃과 같은 존재인데 독수리 조각을 만드는데 10분이 채 안 걸리네요. 아우, 보셨잖아요. 네. 눈으로 확인하셨는데 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금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날개가 만들어지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부리를 만들어내고 보는 것만으로 좀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박의 그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수박 카빙은 봤었는데 네. 일상생활에 응용한 이 카빙 공예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손재주가 조금 있는 분들이라면 네.
뭐 쉽게 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지금 이게 칼을 좀 다룰 수 있는 어. 안전한 칼을 다룰 수 있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붐이라고 그래요. 어.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손님이 왔을 때 아유 그냥 수박 한 덩이만 내도 아이고 시원하고 좋겠네라는 소리 나올 텐데 저렇게 내주시면 정말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생각이 안 드시겠냐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잠깐이나마 시원한 시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좀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아기자기한 수박 카빙부터 눈이 시원해지는 얼음 조각까지 만나봤는데 이 또한 이 폭염을 이기는 사소한 소소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계속되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똑주부 이수진 리포터가 똑소리 나게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달려보죠.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이나 국가, 종교 차이를 초월해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은 무엇일까요? 1번 인도주의, 2번 사회주의, 3번 자유주의. 네.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는 나라가 네. 있죠. 네. 그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오. 답이 보입니다. 아유. 나마스테. 나마스테. 간결한 힌트네요. 오늘 어렵지 않게들 푸시라고 아주 넉넉하게 힌트를 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1번, 2번, 3번 보기 모두 3개 드렸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인도주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요. 또 복지를 실현하려는 파괴적인 사상을 뜻합니다. 네, 오늘은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유엔 본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주의 활동을 하고 계신 이 활동가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앞서 아침이 좋다 이 똑주부 큐에서 눈여겨 좀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어렵지 않게들 푸실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음식을 돋보이고 화려하게 하는 장식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 재료를 모양내서 깎고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케이터링, 2번 모델링, 3번 푸드 카빙. 네, 앞서 영상을 통해도 보셨고요. 네. 음식 재료를 깎아서 만드는 작품인데 저는 그 수박 위에다가 봉황을 새겨진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봉황이 정말 막 푸드덕거리고 날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푸드덕. 푸드덕. 네, 이게 힌트입니다. 예. 네. 아유, 봉황 보셨다는데 요즘에는 그 수박에 뽀로로도 올라가고 많이들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처음 듣는 낯선 단어다 갸우뚱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푸드 카빙입니다. 음식 재료를 조각처럼 섬세하게 깎거나 또 썰어서 모양을 내는 기술이죠. 음식과 식공간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요.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장식 기술을 뜻합니다. 네. 앞서 똑주부가 수박 카빙 소개해드렸었는데 요즘에는 푸드 카빙뿐만 아니라 우드 카빙, 가죽 카빙 등 다양한 DIY 공예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로 풀어볼 텐데요. 야, 지긋지긋하게 또 퍼부었어요. 장마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더울 수 있어? 자, 이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3, 2, 1. 폭염은 일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일 때를 이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우리가 그 30도 넘게만 해도 굉장히 덥게 느껴지잖아요. 덥죠. 네. 그런데 35도 이상 넘어야 뭐 폭염특보가 내려진다? 네. 아니 뭐 특보 듣기도 전에 우리 그냥 푹푹 쪄서 예. 네. 아유. 힘들죠. 예. 그러니까요. 35도 넘어가면 엄청나게 더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보다 30도만 조금 넘어도 요즘엔 더워요. 낮춰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예. 같아요. 두 분 모두 다 끄덕이셨는데요. 여러분은 궁금합니다. O냐 X냐 선택 보여주시죠. 정답은 X입니다. 이 폭염이란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에 이르는 말이에요. 국내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35도씨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네. 이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된다면 이 창이 넓은 모자라든지 또 물병, 또 시원한 옷차림을 꼭 해주시고요. 또 잠깐 어지럼증, 뭐 메스꺼움, 두통이 생겼을 때는 시원한 곳으로 가셔서 바로 쉬어주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아침 퀴즈 네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쌍떡잎 식물 박모 박과의 한 해살이 덩굴 식물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샐러드나 조림, 볶음 등의 식자재로도 쓰이는데요. 말려서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세미 오이, 2번 가시박, 3번 토란. 네. 정답을 보니까 네. 이 뜬금없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부싸움을 좀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수세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네. 부엌으로 달려가서 그냥 달려가서? 말 없이 그 고무장갑을 설거지, 끼고. 그렇죠. 설거지를 이걸로 그냥 팍팍 긁어요. 예, 말 없이. 수세에 몰렸을 때 제가 좀 이기고 있으면은 그냥 거실에 딱 이렇게 앉는데 좀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은 바로 부엌으로 가서 네네. 팍팍 긁습니다. 이렇게. 예, 설거지. 예. 알겠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힌트지만 부엌, 설거지와도 관련이 있는 건 맞아요. 네네. 네네. 이런 힌트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수세미 오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재배되는 한 해살이 덩굴 식물이죠. 주로 어린 열매는 식자재로 사용하고요. 성숙한 열매는 과피에서 떨어지는 그물 모양의 섬유를 말려서 수세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세미 오이에서 나오는 천연 수세미로 플라스틱 수세미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로 뭐 잘 닦이겠어 하실 수 있는데 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 마찰력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잘 닦인다고 하니까 가족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다음 중 하는 짓이나 모양이 격에 어울리지 않음을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멋쩍다, 2번 멋쩍다. 어떻게 쓸까요? 네, 알쏭달쏭 우리말 퀴즈입니다. 평소 이 말을 하실 때 발음되는 대로 그대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저는 오늘도 이 5문제 모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맞추신다면 제 입이 쩍 쩍 벌어질 하고 것 같다. 딱딱 이런 맞아요. 거죠. 예.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그 힌트를 좀 아, 생각해봤는데 네. 예, 비슷하네요, 수준이. 그러니까요. 예, 쫙 벌어지는. 예. 동시에 두 사람이 수박 잘라지듯 쩍 소리가 날 줄은 몰랐어요. 네. 자, 여러분 힌트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멋쩍다였습니다. 하는 짓이나 모양이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또 어색하고 쑥스러움을 이르는 표준어인데요. 의미가 비슷한 유의어로는 개면쩍다, 멋없다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똑주부 Q에서 이수인 리포터가 그 카빙의 세계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제가 좀 손재주가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요란하는 거 아까 경임 씨가 말한 것처럼 봉황을 만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수박 껍질로 꽃잎 하나 잎사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아주 쉬운 방법들. 또 카빙 재료도 아니고 저희 그냥 과도로 이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해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부부싸움 하시고 설거지만 할 게 아니라 수박 껍질 한번 해보세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방법이에요. 예. 자, 지금까지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폭염과 열대야 이기는 노하우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노하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이 폭염을 피해서 다들 여름 휴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강원도 정선에서는 색다른 비대면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를 두면서 피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정선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뜨거운 태양. 이 태양 때문에 선뜻 여름 휴가를 떠나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작진은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태양을 피하면서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벌써부터 시원함이 가득한 이곳. 이곳엔 어떤 것들이 더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시원한 여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정선. 때묻지 않은 청정 자연을 간직한 화암면 화암리입니다. 이 중에서도 빼어난 풍경 8곳을 가리켜 화암팔경이라 부르는데요. 화암팔경의 제1경은 독특한 물맛을 자랑하는 화암약수입니다. 약수터인가 봐요. 여기 약수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정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바로 약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수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 캬가 절로 나와요. 이게 탄산이 들었나 봐요. 철분이 많아 샘 주변이 붉게 물들어 있고 탄산이 함유돼 톡 쏘는 맛이 일품인데요. 약수 한 모금 맛보고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태양 피해서 여름 보내기가 아주 쉽지가 않네요. 아까 오기도 좋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따라온 곳이 그 동굴이거든요. 동굴인데 여기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여기 마침 계시네요.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쓰셔야 네, 그렇죠. 마스크 써야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 태양을 피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예, 여기가 화엄동굴입니다. 천연기념물 557호로 지정되어 있는 화엄동굴이고요. 그리고 화엄동굴은 1922년도부터 45년도까지 금광을 하던 그런 동굴입니다. 예. 그리고 연평균 저희들은 12도에서 13도 계속 기온을 유지하는 천연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여름 피하기 아주 딱 적당인 피서지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순금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순금 이벤트는 또 어떤 건가요? 코로나19 때문에 관광 산업 전체가 침체되거나 지역 경기가 많이 둔화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기존에 이제 그 대면 형태의 공포 체험에서 비대면 형태의 그 개인이 관람을 하면서 퀴즈도 풀고 경품도 받는 그런 이제 1+1 이벤트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금광을 하던 동굴이니까 금을 주제로 해서 금을 줄 수 있는,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준비된 비대면 이벤트. 온라인 모바일 투어 금 나와라 뚝딱입니다. 입장권과 함께 이벤트 체험 상품을 구매하면 동굴을 둘러보는 동안 퀴즈 미션을 풀고 다양한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화암동굴을 더욱 즐겁고 알차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모노레일 말고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걸어서 가면은 동굴 입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700m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쪽 옆으로 보시는 저 길로 해서 올라가시는 거. 여기 옆에 보이는 길이. 네. 동굴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걸어 올라가도 좋고요. 편안하게 모노레일을 타고 주변 경치를 둘러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체험권 구매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아주 혹할 만한 순금 이벤트 딱 써 있죠. 이제 동굴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기존은 이제 광차 사람 한 사람 정도 다닐 정도의 높이였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2000년도에 개장하면서 좀 확장해서 지금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되게 신기해요. 아, 그럼 이게 이제 광부들의 예전의 모습을 담은 그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암동굴은 일제강점기에 금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금 광맥을 채광하는 전 과정을 생동감 있게 둘러볼 수 있는데요. 고단한 광부의 삶도 느껴집니다. 아니 여기 어디가? 이게 금광맥이 보이시나요? 동굴 곳곳에는 휴식 공간이 배치돼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전호준 리포터는 어떤 상품을 받게 될까요? 설림을 뒤로 하고 다시 동굴 탐방을 이어갑니다. 수직 계단을 내려와 하부 갱도로 진입하는데요. 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서늘해집니다. 우와, 갑자기 동화의 세계가 펼쳐졌어요. 어린 왕자다. 어린 왕자. 안녕. 어유, 얘들은 어쩜 이렇게 눈이 크니? 아유 참. 여기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아, 괜찮네. 아, 좋아요. 우와. 그죠? 이게 지금 18.5kg. 18.5kg이요? 네. 가격으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될까요? 16억 정도 되는데. 와. 금괴. 네. 이거네요. 이거 열어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열어주세요. 이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금을 보고 정신 못 차리는 전호준 리포터. 걸음을 떼지 못하는데요. 얼음 맞춤형 체험까지 즐기고 나면 금광을 테마로 한 탐방로는 여기서 끝. 하지만 화암동굴의 총 길이는 무려 1.8km.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엔 천연동굴로 입성했는데요. 화암동굴은 석회암 동굴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담은 거대한 종유석과 유석폭포, 석순까지 화려하고 웅장한 자연의 신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매력을 가진 화암동굴 탐방을 마치고 드디어 경품 추첨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변하러 왔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추천 경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갑니다. 제가 안 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 냈다. 진짜로 황금을 캐버린 전호준 리포터. 진짜로? 골든파이글. 축하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는 동안 제가 경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시원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정선 화암동굴. 이벤트를 통해 색다른 추억도 남길 수 있는데요. 올여름 피서 정선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 무더위를 동굴에서 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동굴에서 피서도 즐기고 또 퀴즈를 통해서 경품도 타고 그러니까요. 일석이조인데 저희 아침엔 퀴즈보다 난이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퀴즈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퀴즈가 아니죠. 뽑기였나요? 네. 뽑기. 저도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요. 이 동굴 속 온도가 12도, 13도라고 하니까 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니까 오히려 추울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래요. 예. 이 동굴 주변에 뭐 레일바이크라든지 카트 체험장도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강원도 정선으로 언택트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 혹시 만시간의 법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만시간을 투자를 하면 네. 성공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뭐 만시간이라고 하면 가늠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예. 하루 3시간씩 10년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 발레리나 강수진, 또 축구 스타 박지성 선수가 있겠죠. 그래요. 네.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 만나볼 이분도 만시간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 판소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 결과 지난 6월 26일 판소리 흥보가
인간 문화재로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 문화재로 인정받은 이난초 명창 모시고 판소리와 함께한 희로애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창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통 그 공연이 저녁 시간이라 이렇게 아침 일찍 아유, 네. 나오시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또 그 광주에서 오셨다고요? 네네. 오. 아침에 새벽밥 아이고. 네, 5시에 출발해서 5시에 출발하셔서 네네.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지금 이제 왔습니다. 아침이라 이제 목도 지금 어. 말하는데도 매끄럽지가 않고 어. 그래서 사실 걱정이네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따 좀 한 대목 부탁드릴까 하는데 잘 해주시리라 예, 저희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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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또 저희는 덕분에 시원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국가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예술가에는 정말 영예로운 자리잖아요. 네. 네, 인정받기까지 또 과정이 좀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형문화재 이게 인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후로 그 기간을 두고요.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또 수렴한 후에 이제 무형문화재 그 전문위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또 검토를 해서 네. 이제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서 6월 26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뭐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아유, 거쳐서 네. 선정이 되신 건데 그 무형문화재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최종 인정됐을 때 그 기분은 야. 아마 선생님만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로지 소리 길을 50년간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요.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그 기분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죠. 이제 예, 모든 선생님들이나 이 길을 종사하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남은 길이 이제 무형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최고의 영광이고요. 또 이제 또 제 영광도 영광이지만은 더 컸던 거는 저희 이제 스승님 강자 도자 근자 저희 스승님한테 할 도리를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앞섰고요. 네네. 또 이제 정말 선생님이 그 문화재 대신 32년 만에 제가 대를 이었어요. 예. 그래서 더 보람이 있고 값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좀 비가 내리지 않았나요? 예, 눈앞에 이게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고 좀 흘리셨죠? 눈물 흘리셨죠? 예, 정말 그 소식을 받고 많이 울었죠. 예. 딸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이제 모든 분들이 너무 네.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네. 정말 그 기간에 그 애탄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정말 에피소드로 기간이 한 2달 정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네네. 인정 예고는 했는데 이제 확정이 안 나니까 안 됐다면서 이렇게 왜 차마 저한테는 못 물어보고요. 우리 제자를 통해서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랬었군요. 예. 네, 말씀하시는데도 뭐 눈가가 약간 촉촉해지시는 것 같고요. 그때가 또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또 이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을 받으신 만큼 이 흥보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판소리 5바탕 중에 특히 소리꾼의 재담과 해악이 돋보이는 노래라고요. 그렇죠. 5바탕 중에서 흥보가가 가장 다 바디별로 바탕별로 다 이제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만 특히 흥보가는 형제 우애를 기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해학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구성이 된 소리예요. 흥보가가.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서는 네.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예. 한 대목을 들어본다면 네. 바로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아직 목이 좀 안 풀리셨을 네. 것 같지만 아유. 예, 좀 조심스럽게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네. 예. 이 대목은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흥보가 중에서 노정기라는 대목인데요. 네. 예, 제비가 날아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날개 공부 힘쓰다가 툭 떨어져요. 예, 툭 떨어져서 흥부는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이렇게 다리를 당사시엘로 동여서 살려서 강남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박씨를 이제 흥부 은혜를 갚으려고 박씨를 몰고 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다른 바디는 이게 그 중중무리로 나오고 장단이. 네네. 근데 우리 바디만 특히 강동원제만 유일하게도 자진머리로 나와요. 왜 이렇게? 자진머리. 예. 예. 이제 제가 해석해 보면은 네. 흥보시 은혜를 하루라도 빨리 네. 가서 하루라도 속히 그 보온을 하려고 그랬지 않았나. 아,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유일하게 자진머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흥보 제비 보온표 박씨를 받아 물고 나오는디 꼭 이렇게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흥보 제비가 나온다. 흥보 제비가 나와. 보온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흑운을 막 잡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에 둥실 높이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은 적통에는 장망하구나 중융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두르고 상혁도 하혁 도작교를 바라보니 저 동남 가는 배는 북어를 두리둥 둥둥 어기야 저가니 원폭이 범이 아니냐. 야, 판소리가 네. 예, 마법 같네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서 있던 저희를 아, 절로 막 그냥 막 동실동실 소리, 네. 춤을 추게 만드는데 네. 좀 이렇게 목소리가 안 풀리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네. 한 대목 들려주시니까 네. 참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 풀렸는데도 이 정도면 풀렸다면 어느 정도일지 네. 가늠이 안 저희가 더 되는데요. 크게 춤을 추겠죠. 아유, 그러니까요. 귀가 아주 뻥 뚫렸습니다. 네. 괜찮았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판소리가 또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흥보가가 또 동편제이고 서편제는 좀 애절한 소리라고 하면 이 동편제는 좀 남성적인 소리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게 빠지지 않는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동편제, 서편제 어느 그 정도에 가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크게 노는자 보면 서편제는 정말 애절하고 말씀 그대로 이제 꼬리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좀 빼죠. 이렇게 근데 조금 이게 좀 서편제는 더 소리가 섬세하고요. 아질자질하게 뭐 수제비 같으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하는 쫀득쫀득한 그런 소리가 있고 동편제 제가 하는 이 동편제 소리는 좀 남성적이고 우직하고 대마디 장단을 그냥 탁탁탁탁탁 끊어서 이렇게 하는 네. 거고요. 소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놓지 않고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들고 다니죠. 예, 들고 다니고 이제 조금 나무로 표현을 하면 온목 같은 이런 나무. 예, 예쁘게 다듬어지지 않고 네. 그냥 나이테가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 나는 이런 이렇게 좀 전 항상 그 온목 같은 소리, 소나무 같은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계면이 없냐? 판소리는 70%가 계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예. 근데 남성적인 우조로만 또 돼 있으면 또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그런데 이제 서편제는 여성스럽다, 동편제는 남성스럽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징은 아주 대마지 대단하다. 그런다 해서 우직한 것만 아니고요, 아주 네. 예리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소리를 계속 공부해 오시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겠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뭐 그런 점도 좀 궁금해요. 예. 네, 정말 50년이라 하면 굉장히 긴 세월이죠. 긴 세월인데 정말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근데 뭐 한 번도 뭐 어렵다, 뭐 이 길이 싫다 이래 본 적은 없고요. 그냥 묵묵히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한 번 이렇게 좀 부탁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수록 또 무형문화재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는데 네. 이대로 보내드리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네.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흥보가 그러면 그냥 박타는 대목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바디에 박을 3번을 타는데 마지막 통을 한번 잠깐 타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타보시죠. 네. 박탄. 네. 실건 실건 시리렁 실건 톱질이야 이 박을 타거두면은 아무것 떠나오지 말고 응급보함만 나오너라 시리렁 실건 톱질이야 시리렁 실건 하당그여라 예. 좀 궁금한데 그 판소리에서 그 약간 그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계속 꺾으시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네. 우리 그 멋이 다 이렇게 잠재해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아나운서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 판소리를 한번 배워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정말 네. 거짓말 아니라 네.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고 그럼 있습니다. 한 소절만 해보실랍니까? 한 소절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실건 실건. 예. 실건. 얼씨고. 예. 절씨고. 예. 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아쉽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판소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께 좀 짧게 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소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소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소리는 이렇게 참 해보면 해볼 만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판소리는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마음을 갖지 마시고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판소리 공연 많이 각계각층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이 관람하시고 많이 그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소리가 앞으로 더 쭉쭉 뻗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침 이렇게 이난초 명창 모시고 판소리 흥보가 한 대목 들으면서 우리 소리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공연이 다 취소되었는데 저희는 귀호강 제대로 했거든요. 예. 앞으로도 멋진 우리 소리 많이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오늘도 펄펄 끓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폭염 경보는 낮 동안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지게 되는데요. 오늘도 맑은 하늘에 뜨거운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겠고 습도가 높아 무덥겠습니다. 한낮에 대전과 세종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한낮 시간에 바깥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아산여 34도, 공주 35도, 대전여 35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해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뜨거운 날씨가 예상돼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폭염과 열대야 이기는 노하우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826번님, 더위 이기는 집터 파크가 와. 최고죠. 아이들과 물총놀이를 자주 하는데 코로나로 놀러가기 힘든 요즘 주택의 장점이 빛을 발합니다. 와. 이게 주택 사는 맛 아니겠어요? 부럽네요. 예. 6693번님, 더울 때는 시원한 냉면이 최고죠. 얼음 동동 띄어진 냉면 위에 계란 고명까지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더위가 싹 물러갑니다. 물냉면 좋죠. 네. 예. 8144번님, 에어컨을 적절한 온도에 맞추고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금세 시원해집니다. 여기에 시원한 콩국수까지 먹고 나면 온몸에 닭살이 돋네요. 야. 오, 어찐한 네. 콩국수 국물 시원해 보입니다.
7813번님, 지리한 장막 끝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려 생활하기 힘든 요즘인데요. 이열치열이라고 아침 걷기 운동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아침에 나올 때 보면 운동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좋습니다. 예. 4670번님, 덥기도 참 덥고 코로나로 마스크를 늘 써야 하는 불편함과 불안함에 야외 활동을 극도로 삼가게 되는 요즘이네요. 그래도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시원한 생수와 휴대용 선풍기로 무장을 하고 집을 나섰는데 사실 역부족이에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손 선풍기 들고 다니면 좀 도움은 되죠. 그러니까요. 예. 2411번님, 이렇게 더울 땐 매콤한 음식 해서 먹으면 땀은 나지만 오히려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매콤한 낙지볶음 한번 드셔보세요. 더위가 싹 가십니다. 네, 이열치열. 예. 네, 야 좋네요. 그래요. 네, 많은 노하우 만나봤고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 한국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KWC 2020 대회, IT 콘텐츠 부문부터 뷰티 요리까지 2천여 명의 인재들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는데요. 꿈이 있어 더 아름다운 청소년들의 도전, KWC 현장으로 날 따라와요, 떠나보시죠. 네,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무리 덥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수해 복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폭염의 복구 작업을 하느라 자원봉사자분들 옷에 소금꽃이 폈다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덥고 지치실 텐데 건강 잃지 않도록 이렇게 수분 보충 예, 수시로 잘 해주시고요. 네. 지나친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